소개받은 교육예보연구원 김선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들은 취준생들의 취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들과 스펙 준비 과정에서 어떤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어떠한지 그 상황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이를 위해서 제가 전반적인 부분의 어떤 연구 자료들을 좀 검토를 했고 그 결과들과 더불어서 교육예보 자체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들과 함께 이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크게 세 가지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청년들의 취업 준비 실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경제적, 시간적 비용의 측면들이 들어서 만든 어떤 스펙들이 얼마나 현직에서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런 스펙들이 인사 담당자들은 어떻게 좀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까지 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발생한 어떤 상황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조사 결과를 좀 가지고 온 것인데, 대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입학과 동시에 취업 준비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대학 생활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기회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입시 경쟁을 뚫고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지만 결국에는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찾아가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한 스펙 쌓기로 준비가 1학년 때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사실 이런 어떤 대학 환경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어떤 역량을 확인하는 그 과정 자체가 성장의 어떤 되게 중요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어떤 시간적 투자라든지 진로를 탐색하는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장기적인 투자들보다는 단기적으로 내가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스펙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링커리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조사한 결과를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건데요. 1학년 때부터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화면상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1학년 때부터 취업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 게 넓은 의미에서 진로 준비라고 하면 또 의미가 있는 부분이지 않냐라고 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나를 탐색하는 어떤 시간으로 활용한다기보다 취업에 유리할 만한 스펙이라고 하는 걸 준비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그다지 좀 기특하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서 하단부에 보시면 스펙이 좀 상향평준화된 것 같다라고 학생들 역시도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이 이제 스펙이라고 하는 거는 학력, 자격증, 대외 활동 이런 것들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정량적인 스펙을 쌓아가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 취업부서에서 한 13년간 근무를 한 경험이 있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어떤 스펙들을 준비하고 있지만 어떤 방향성이 있다라거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준비해 놓은 방식이라는 것을 봤을 땐 어떤 식으로든 활용이 되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해서 준비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정량적인 스펙이라도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어쩌면 지금 결과에서도 보여지는 것처럼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뭔가 시간을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뭔가 준비를 해나가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불안함을 채울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스펙적인 측면, 정량적인 측면에 있어서 스펙을 하나씩 쌓아가서 이력서에 들어갈 한 줄을 채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입학하자마자 학점과 자격증, 어학 성적 취득 등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또 일부 어른들에게서는 좀 기특하다, 미리부터 이렇게 준비하다니 대단하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자기에 대한 이해도 없는 상태에서 혹은 진로의 방향도 없는 상태에서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모습이 그렇게 또 기특하게만은 보이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학생들이 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이 준비한 스펙에 있어서는 또 어느 정도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 불만족스럽다, 이거는 아직 모자르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조사 결과도 있었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그 스펙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크게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다익성,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높은 점수, 800점이면 850점 더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 부류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내용들은 결국 많은 친구들이 본인의 스펙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많은 것들을 가져가는 데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조사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학생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준비를 해나갈 때
참고를 할 수 있는 거는 합격자, 그러니까 취업이 성공한 친구들의 스펙을 확인하는 건데요. 매해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친구들, 그러니까 취업을 준비한 친구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 뭐 어느 정도인데 합격자들이 그것보다 조금 더 높다? 그럼 난 더 준비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도 우리가 이 부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 채용 포털 사이트에서 이렇게 취업에 합격한 사람들의 합격 스펙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조사했는데요. 2018년 이후에서 5년간의 어떤 추이들을 보면 그 결과가 상당히 놀랍습니다. 18년도에는 이제 토익 성적 같은 경우는 702점으로 시작했던 합격자들의 어떤 성적이 22년, 5년 만에 230점 정도가 올라간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자격증 보유 비율 같은 경우 역시도 예전에 2018년도보다 5년 만에 75.9%, 8% 정도가 상승한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열심히 구직 활동을 했다는 것이 아니냐, 정말 애들을 정말 취업 준비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하실 부분들도 있는데요. 저렇게 준비한 것들을 그러면 옳은 방법이냐, 바른 방법이냐, 혹은 바른 방향성인가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일 것인데 이것도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어떤 취업 준비를 하는 상황에 있어서 비용적인 측면을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2022년 윤병선, 김청규 연구에 따르면 대졸 청년의 구직 활동, 준비 활동에 대한 연구 내용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표에서는 지금 잘 보이진 않으실 수 있을 텐데 계열별, 지역별, 대학 유형별, 성별 등으로 해서 각각의 변수에 따라서 구직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사 결과한 것이고요. 이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대졸자 직업 이동 경로 조사 5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를 살펴보니 평균적으로 다른 어떤 그 변수들을 다 통합했을 때 평균적으로 6천만 원 이상의 어떤 금액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구직 활동에 해당되는 이 비용은, 구직 활동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전공학점 취득하는 건가, 대학생을 그 학자금까지 포함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외국어 취득하는 과정, 자격증, 그다음 일반적인 또 교육 훈련 등까지 다 포함한 금액인데요. 어떤 전공 계열들 같은 경우에서는 1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라고 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 대졸자 청년들이 졸업하자마자 부채감을 많이 가지게 되죠. 대출 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액적인 부담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020년에 김연홍 연구에 따르면 취업 비용에 대해서 월 평균이 43만 5천 원으로 나왔는데요. 그 기간이 1개월 이내이냐 1년 이상이냐의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면 1년 이상이 되면 100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많은 비용들 어딘가에 쓰이고 있을 텐데요. 이런 비용들이 그럼 어디에서 쓰이고 있냐라고 봤을 때 저희가 같은 조사에서 진행을 했거든요. 보이시는 것처럼 자격증을 취득한다거나 학원비를 쓰는 데를 이루어지게 되는데 좀 더 간편하게 이렇게 표로 보시면 자격증 취득비와 학원비가 66%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격증이 좀 있으실까요? 자격증 취득 비용은 또 얼마인지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경제 기사에서 이제 발췌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내용이 좀 화면 좀 작죠?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취준생들의 직무에 상관없이 제일 많이 취득하는, 스펙으로서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 중에 하나가 컴퓨터 활용 능력이 있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은 한 번 취득하는데 45,500원이고요. 워드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서는 41,000원입니다. 한 번에 붙으면 다행이긴 한데 여러 번 시도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이 해마다 몇 번은 더 들게 되는 셈일 수 있죠. 근데 사실 자격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든 없든 컴퓨터 활용 능력이 최근 학생들, 그러니까 청년 구직자들의 어떤 능력이 이 자격증이 없으면 부족하다라고 보기에는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들은 본인의 어떤 컴퓨터 활용 능력을 잘 보여줄 수 있는 프로젝트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증명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력서 한 줄로서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대표적인 스펙이 이제 어학 성적일 수 있을 텐데요. 저희 조사 결과에도 보면 학생들한테 어느 정도 어학 성적의 목표, 토익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를 목표로 두고 있냐라고 했는데요. 통상 그 2년의 어떤 유효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거를 따기 위해, 이 점수를 위해서 1학년 때부터 계속 어학 성적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저희 취준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도 학생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 800점 정도 되더라도 850 이상의 고득점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많습니다. 42%나 되는 거죠. 근데 이
토익 성적을 따기 위한 자격증 취득 비용이 결국에는 토익은 48,000원. 요즘에 또 회화가 또 좋다라고 하니까 회화 성적을 또 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회화 성적을 따기 위한 자격증 비용은 84,000원. 라이팅까지 있는 경우에서는 11만 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1학년 때부터 내가 테스트 차원에서 계속 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이 계속 구직 비용으로 늘어나는 셈이라고 볼 수 있죠. 원하는 점수가 될 때까지 이 학원비와 자격증 취득에 대한 비용들을 계속 지불하고 있는 셈인데요. 최근에 보면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원하지 점수가 나오기까지 몇 번까지 시험을 치러봤냐라고 하면 뭐 10회 이상을 계속 시험을 보기도 하고요. 대학 자체에서는 그거를 뭐 모의 토익이다라고 해서 토익 시험을 계속 연습하게끔 하는 그런 과정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계속 많은 비용들이 월간이든 연간이든 혹은 뭐 대학 기간 내도록이든 많은 비용이 들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그럼 이거를 어떻게 마련을 하고 있을까도 참 걱정스럽기도 하고 궁금한 부분일 수 있겠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그리고 가족의 도움, 부모의 도움을 통해서 이것들을 충당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취업을 하지 못한다라는 뭐 무전무취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다는데요. 최근에는 취준준생이라고 얘기해서 취업 준비를 준비하는 학생이라고 하는 표현들도 나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의식주나 생활비뿐만 아니라 내가 수강료나 교재비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다. 물론 아르바이트가 또 하나의 역량을 또 검증하는 경험이 되지 않겠냐라고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형태로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있죠. 그러니 또 학생들은 악순환이 진행이 되는 거죠.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 돈을 벌고 그러니 나에게 투자할 만한 자기 개발을 할 만한 시간들이 또 부족하다 보니 또 그냥 정량적인 거 이력서에 한 줄 쓸 수 있는 간단한 뭔가 자격증이라도 따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다다익선 혹은 고고익선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취업 준비를 하는데 드는 시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살펴봤던 김연옥 연구 결과인데요. 취업 준비 기간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밑에 취업 준비 시간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균 4.46시간을 투자한다고 하는데요. 하루에 이제 재학생이라고 했을 때는 학기와 더불어서 진행한다고 하면 거의 하루에 남는 시간 대부분을 취업 준비에 쓴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학생들이 이렇게 취업 준비하는 시간 외에 또 취업 준비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 중에 하나가 바로 휴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휴학 같은 경우에 선택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보시는 화면은 23년 5월 통계청 자료에서 좀 따왔고요. 휴학한 친구들 중에 병역을 제외하고는 취업 준비로 휴학한다가 1위였고요. 2위로 이어있는 어학연수와 인턴 같은 경우도 사실 스펙이라고 하는 항목에서 본다고 하면 1위 모두가 다 스펙을 위해서 휴학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들 또 옆으로 보시면 평균 25개월 정도 되는 것인데 군 휴학을 제외한다고 한 밑에 여자의 경우로 좀 살펴보시면 되는데 15개월 정도가 나온다고 하니 거의 1년 넘는 시간들을 다시 이 친구들이 재학 기간 동안에도 시간 투자를 하고 있다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4학년 딱 마치고 나면 졸업한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학교를 남학생 같은 경우 거의 6년을 다닌다고는 하지만 여학생 같은 경우도 5년, 6년이 흔한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취업을 위해서 선택하는 시간적인 투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졸업유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졸업유예는 학사 취득을 유예라고 하고요. 통상 8학기를 다 마쳤어도 그 마친 거에 졸업을 하지 않고 미루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요. 통계청에 따르면 졸업유예 수는 코로나 시기에 19,000명 정도로 정점을 이르다가 살짝 줄어든 추세입니다. 줄고 있지 않느냐 또 긍정적으로 해석하실 부분도 있지만 만여 명이 넘는 친구들이 이 취업을 위해서 시간을 다시 또 투자하고 있다는 거에 저희는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졸업유예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거에 연구된 바도 있기는 한데요. 최근에 22년에 김건아 정혜은 연구에 따르면 졸업유예를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시장으로 나아가기 전에 많은 학생들이 졸업유예를 통해서 더 많은 인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 다시 말하자면 임금이 향상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여서 선택한다는 것인데요. 즉 더 많이 준비하면 더 나은 기회가 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해당 연구에서 소개한 다른 연구에 따르면 졸업유예생 임금이 오히려 졸업생들의 임금보다 30% 적다라고 하는 결과도 있으니까 실제로 졸업유예를 통해서 기대했던 것만큼 미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점 있기도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추가 연구 결과를 좀 찾기는 어려웠습니다만 제가 대학에 있었던 그 경험적인 것들 좀 떠올려 보면 많은 학생들이 졸업 유예를 하는 동안에 공백기가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학기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유예로 연장을 하는 셈이죠. 그러다 보니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가 없다거나 혹은 공백기로 인정받아서 저평가되어서 그냥 우선 되는 데를 가자라고 하는 심산으로 가는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혹시 이런 것들도 연구가 또 진행이 된다면 좀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일한 김건화 정혜은 연구에서는요, 졸업유예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개념을 제안을 한 건데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비용이라고 하면 개인이 취업 준비를 하는데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자격증을 취득한다거나 공부한다는 그런 비용들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연구에서는 좀 더 확장하여서 제시를 좀 하고 있는데요. 기관 측면에서나 구조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측면에서는 졸업유예를 통해 소속 대학 자체는 졸업유예생들이 학교를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 또 있죠. 그 다음에 행정지정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뭔가 취업률이라든지 대학에 대한 평판에 대해서 미치는 것도 비용으로 좀 묶어놨고요. 구조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사회 후생 손실이라고 되어 있고요.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연령이 증가한 데서 오는 사회적 비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그 청년들이 졸업을 하지 않고 취업을 좀 지연이 됨으로 해서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 상환 시기가 연기가 됨으로 해서 또 비용이 발생하는 것까지 다 포함한다라고 해서 이 전체를 포함해서 졸업 유예 비용을 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언을 하고 있고요. 통계청이 자료에 따르면 첫 직장에 취업하기까지 8.2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개인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구조적인 부분에서의 비용까지 고려해서 이 8.2개월까지 곱하게 된다면 그 비용은 사실 어마어마한 비용이 진행되고 있다. 그 비용이 낭비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준비한 스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취업해서 도움이 되고 활용도가 높으면 뭐 열심히 또 준비하는 것들을 격려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 부분 진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신다면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2021년 김혜영 이진영 연구에 따르면 취업을 위해서 준비한 스펙을 8종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학벌, 학점, 공인 영어 성적, 영어 회화, 직무 관련 자격증, 컴퓨터 자격증, 그다음에 해외 경험, 인턴 경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취업자와 미취업자가 이 중요도에서 인식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내용들은 고용정보원의 청년 패널 6개년 자료들을 살펴서 취업과 미취업자를 나누어서 비교 분석한 건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취업한 청년들은 직무 관련 자격증 외에는 모든 스펙에 대해서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는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 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미취업자들은 이 8종 스펙에 대해서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취업한 사람들은 입사해보니까 일을 수행해보니까 내가 준비했던 그 스펙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어 같은 경우에서는 그 격차가 가장 크다. 중요성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라고 연구 결과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김연홍 연구 결과에서도 채용한 사람들에게 그 준비했던 스펙이 업무 수행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물어봤는데요. 여기에서도 인턴이나 타 기업 직무 경험 이런 것들은 뭐 많이 도움이 됐다. 72.8%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스펙의 대표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학 성적 같은 경우에서는 0.6%만이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와 유사하게 저희 조사 결과에서도 같은 내용들이 나타났습니다. 재직자 332명을 대상으로 한 거에서 이렇게 첫 번째 갖고 있는 이제 취업 준비를 위해서 가졌던 그 스펙 같은 경우에서는 어학이 1순위, 2순위는 직무 관련 자격증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내용 보시면 현재 업무에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직무 수행에 있어서는 83.4%가 도움이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영어 성적은 그 절반도 안 되는 40%만이 어학 성적 도움되는 것 같다 정도의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스펙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위해서 시간적인 부분들, 경제적인 비용을 투여해서 했던 것들이 사실 실무상에서는 그렇게 도움되나?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희가 22년도에 그 교육의 봄에서 심포지움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LG 마그나라고 하는 기업에서 연구원을 대상으로 해서 3종 스펙이라고 하는 출신학교 학점 어학 점수에 대한 것들을 실제 성과에 영향이 미치는가 연구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의 영향이 없다. 라고 하는 결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1개 기업 2,416명을 대상으로 했던 마이더스 IT의 연구 결과에서도 유사한 결과들을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주요 스펙들이 결국 업무 성과에도 미치지 않는데 취업준비생은 왜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지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준비한 스펙에 대해서 취준생과 인사 담당자 간의 인식은 어떤 미스매치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연구인데요. 조성인 김은혜는 8대 구직 요건, 즉 스펙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각 취준생과 인사 담당자의 인식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서 8대 스펙은 출신 학교, 학점, 토익, 어학 연수, 자격증, 봉사활동, 인턴, 공모전 이렇게 되겠습니다. 연구 결과에서 보면 여기에서도 자격증 외에는 다 의미가 없다. 도움이 별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격차가 인사 담당자랑 취업 준비생들의 어떤 차이가 나타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자격증 이외 스펙에 대해서는 더 중요하게 취준생이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결론이었고요. 앞서 저희가 진행했던 교육의 봄에서도 10년 만에 이와 관련돼서 조사를 한 내용들인데요. 자격증, 어학 성적, 인턴 경험, 출신 학교, 학점, 대내외 활동, 수상 이력, 해외 경험, 제2외국어, 봉사활동 해당되는 10개의 스펙에 대해서 인식 차이가 어떤지 조사한 결과이고요. 그 결과 상위 1위에서 5위까지에서는 그 순위는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업과 취준생이 스펙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방향성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중요도에 대한 비중입니다. 앞서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해외 경험, 봉사활동, 제2 외국어 외에 대부분의 스펙에 대해서 취준생들이 인사 담당자보다 2배 이상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스펙이라고 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통해서 자신의 역량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인사 담당자는 그에 대한 역량을 갖추었다고 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맹목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취업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직무에 불필요한 스펙을 준비하기 위해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사 담당자들은 말합니다. 조사 결과인데요. 불필요한 스펙을 갖춘 지원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부분들이 사실 구직자들, 그러니까 취준생들의 어떤 문제인가라고 봤을 때는 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은 할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김혜영, 이진영 연구 논문 중에 한 부분을 통해서 오늘 발표를 좀 마칠까 싶은데요. 서류 전형과 일반 면접에 의존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업들의 채용 문화는 취업 준비생들의 서류에 기재 가능한 마구잡이식 스펙을 양적으로 늘리려는 취업 준비 문화를 부추기고 있다라고 하는 지점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청년 취업 준비에 대해서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